하나, 둘. 아직 많이 남았네, 그래도. 자, 이제, 안녕하세요. 자, 책은 258페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꽤 시험 많이 치는데 보니까 몇 만이죠? 한 20만 되죠, 20만. 역대 15회 때 빼고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수치는 20대가 154%예요. 20대가 여러 증가하는 게 그게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일반 할때 국민들이 이렇게 정의상 공부하고 그거 하는데 20대가 갈 데가 없다는 심각한 거예요. 일단 1차 대부분이 대기생이 얼마 돼 있습니까? 한 19,000명 되죠? 그죠? 매년 보니까 한 몇만 정도 됩니까? 한 2만, 한 3천, 2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중에서 보통 19,000 중에서 1차 대부분이 한 14,000 정도 보통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1, 2차 동차될 건 한 얼마 됩니까? 10,000명에서 좀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조절한다면, 1차가 조절하겠습니까? 2차가 하겠습니까? 아마 이쪽에서 좀 조절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2차를 조절한다면 아마 저 같으면 뭐를 갖다 손대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공법은 손대가 거의 그거야. 어차피 안 나온 점수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확 낮추시면요. 전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아마 그런 힌트를 안 가겠습니까? 자,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게 갈 것 같고 1차 과목은 내봐야 거의 그거죠 뭐.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합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분명히 상중하가 있으면요. 난이도에서 이걸 계속 조정할 거야 아마. 이걸 조금 더 분명 올릴 거라고 이렇게. 그랬을 때 전체 느낌은 결국 굉장히 어렵다 느껴지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 저거죠.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 풀 건데요. 총 몇 주죠? 5주입니까? 5번이요? 5번이고, 이론 2번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5번 있으면, 첫날은 50분 시간 그대로 줍니다. 그 다음부터 시간 낮출 거예요. 낮추는데 두 번째 날은 뭐 있습니까? 40분. 셋째 주는 35분.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문제 조금 더 내용이 더 많을 거야. 30분, 35분 시간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10개 정도를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보니까 우리 총 40문제 가지고 절대 이걸 40분에 풀 수 있냐?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 있습니까? 30개 푸시갖고 뭐 있습니까? 30개 푸시갖고 40분은 푸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1차에서 민법과 개론이 있으면 총 뭐 있으면 40문 총 80개 아닙니까? 가질 시간 얼마 주어지죠? 100분이죠. 그죠? 100분. 그런데 100분 주어지는데 이걸 갖다 40문제를 가지고 50분 다 푼다 생각하지 말고 이 중에 뭐 있습니까? 30개 정도 풀시면서 결국은 각각마다 40분의 문제 푼다 생각하시라 이렇게.
그럼 결국 20분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는 거 가지고 뭐 있습니까? 예, 마킹하면서 중간에 10개씩 포기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찍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이래 가셔야 되지.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40문제 다 풀고, 그 다음 과목 넘어갑니다. 가장 큰 맹점은 뭐 있습니까? 앞에 푼 거 보면 60분의 시간 소비된다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문제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과락에 대한 문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적어도 뭐 있습니까? 내가 문제 풀 때 약 한 30개 정도 푼다 생각해서 아는 것만. 그래서 남은 10개 정도 뭐 있습니까? 나중에 마킹하면 문제 푼 적이 찍는다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그래야만 충분히 시간 안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3주째 35분 시간 줄 겁니다. 주고, 네, 하여튼 푸시라 이겁니다. 알아서. 뭐 설마 10개 포기하겠지만. 네? 이 연습에 되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뭐 있습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상급자를 보면 조절할 거란 말이야. 어차피 그 상급 안 풀 거 아닙니까? 근데 괜히 손 내면 큰 이익이 없거든. 그럼 가간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4주째, 5주째는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어갖고 50분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실제 이건 거의 우리 시험 출제하는 정도까지 낼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실제 자기 한번 점수를 맞춰보시라고 얼마 드는가. 하여튼 이런 형태로 해서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시험 시간은 몇 시부터입니까? 학원에서? 9시 반입니까? 9시 반에 가능해요? 올 수 있어요? 시험장 말고. 그러니까 다 우리 이번 주 9월 1일부터 시험 저희 모의 시험 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오셔서 딱 와서 시험을 딱 쳐보시라, 실제.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있습니까? 한 3시간 정도 거기 있는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하여튼 시험, 다음 주부터 시험 첨사 한번 봐보자고요. 자, 일단 오늘 할 것은 뭐냐? 예. 258페이지. 지금 들려요? 네. 소리가?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이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여기 맞춰놨어요? 이쪽에? 이쪽? 자, 일단 우리 책 보겠습니다. 20번부터. 지금 하고 있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이 자체가 무조건 하나 정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그럼 결국은 이 말입니다. 지역 분석을 왜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이 분필은 이 분필 자체만 분석합니까? 주변 환경 분석합니까? 분필. 요 분필 자체만 분석 끝나죠? 왜 그렇습니까? 분필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동산에 대한 성격이 있으니까 굳이 주변 환경을 분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자 다시 묻습니다. 지역과 개별 분석의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 목적. 궁극적 목적. 우리 현재 하고 있는 파트가 뭐예요? 감정평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들 것이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궁극적 목적은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구체적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를 항상 기본 전제는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걸 전제로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 아닐지라도 감정평가를 반드시 기본 전제는 최유형을 전제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현재 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가 뭐가 될 것인가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합니까? 주변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변적 이용을 볼 때 정상적인 이용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이용을 판단합니까? 정상 같은 말이 뭐예요? 곧 이 말이 다른 말로 표준적 이용.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을 통해서 가장 적당한 용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현재 이 지역에 가격이 얼마 될 것인 가격순 파악이 있죠. 물론 항상 먼저 할 게 지역을 먼저 합니까? 계별을 먼저 합니까? 이건 무조건 정해진 거고 우리 과거에 기출을 먼저 풀어보는 게 이 점은 꽤 많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가격 재원칙 중에 지역 분석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가격 재원칙이 꽤 많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적합도 있고 외부성도 있고 변동, 예측 등등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굳이 거기 있는 예를 기억하지 말고 딱 한 개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시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절대 지역 분석이 딱 나는 순간 균형 원칙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라고. 굳이 이런 적합 등을 암기하지 말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개별은 무조건 균형 원칙만 들어야 돼요. 무조건. 물론 이때 거시 분석은 결국 뭡니까? 지역이죠. 미시는 개별, 전체는 지역, 그 다음에 부분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걸 묻는 순간 얘는 누가 비교하지? 개별이죠. 그러면 이렇게 묻는 순간 이 답을 찾지 말고 무조건 지분상 이 말이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라고. 무조건 틀리면 이 말 나오게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야. 개별 분석 묻는 순간 절대 뭐 있습니까? 이런 용어 자체를 보지 말고 항상 이 지역 관련된 말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지역 분석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자고. 지역 분석 대상 왜 할 것인가는 문제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보통 이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거래 사례 비교 뭔지 알죠? 옆집에서 매매된 물건이 5억이면 내 것도 5억이죠. 자, 그러면 내 물건 가격을 파악할 목적인데 내 물건 나하고 비슷하게 매매된 물건 찾아봐야 되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 집 옆에가 좋습니까? 다른 동네 좋습니까? 내 주변적인 물건이 분명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적인 무슨 지역이죠? 인근지역이죠. 근데 문제는 내 주변적인 나하고 비슷한 물건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사례등 선택할 때 내 동네하고 유사한 동네에 있는 물건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유사지역이죠. 또한 같이 보니까 근데 이 유사지역은 사실 꽤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재 원주시 주변 동네가 비슷한 게 분명히 부산도 있어. 광주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이 내 부동산에 서로 영향 주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설정해 준다고. 그래서 그런 걸 뭐라면 다른 말로 동일수거권이죠.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보시는데요.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하는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내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 등을 파악할 목적이 사실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난치면 결국 뭘 장난치냐? 딱 정해져 있어, 이건. 인건지역은 3개, 유사지역 3개, 그 다음에 동일수거권에서는 2개 장난친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대상 부동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라고요. 딱 2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인건지역은 누가 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이죠.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구분하시고. 두 번째, 유사지역은 유사란 말은 결국 우리 동네하고 유사한 거지. 우리 동네가 인건지역이거든. 그래서 인건지역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2개 묻는 거예요. 인건지역과 뭐 있습니까? 유사한 특성 있는 지역이고, 두 번째 인건지역과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요거 묻는 거 문제는. 그 다음에 인건지역은 두 번째 대상 부동산 가격에 직접 간접, 직접적 영향 주는 지역. 가끔 문제 보니까요, 요 말 대신 간접이란 말과 장난치는 문제 있습니다. 단 그건 모의고사예요. 실제 우리 기출대 문제 이렇게 장난쳐본 적이 없죠, 사실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얘는 예, 항상 직접 나오게 돼 있어. 나오는 순간 이건 전부 다 인건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냐? 예, 인건적은 같은 동네, 즉 어떤 행정구역상 동을 말합니까? 아니면 동일한 용도입니까? 동일한 용도지, 그죠? 같은 용도가 있는지요. 이런 지역을 인건지역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일 수도권 중요한 말은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지역 또 유사지역 한 개 더요. 주변 다른 용도 포함된 지역. 그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동일 수도권은 사례 자료의 최원방권. 가장 원방권에 있는 지역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동일 수도권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물론 동일 수도권은 용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뭐 주거 등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항상 후보지란 말과 이행지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장난칠 수 있는 문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원칙은 이행 전, 이행 후. 이 땅이 현재 이 농지인데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발표하면 땅값 올라가죠. 이건 상업으로 평가하겠죠. 원칙은 이행 전한 후로 평가하되 다만 성숙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요. 이행 전한 전, 예, 전을 하죠. 이 말은 50년 후에 상업 바뀐데 땅값 변화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재 쓰고 있는 용도로 평가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항상 이게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 내용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시험 나올 확률 꽤 높은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서 지금부터 문제 풀게요. 자, 20번요. 자, 20번의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가볼게요. 1번 보니까 무슨 분석이죠? 자, 이거 보세요. 비록 그 속에 이 말이 없다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얘가 딱 나면 오직 이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야 돼. 절대 이 말은 반대로 개별에 대한 설명 없으면 맞다 보시라고. 그렇죠? 거기 뭐 있습니까? 1번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게 지역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까? 개별 설명 나와 있습니까? 그건 맞는 거라고 이렇게. 2번 갑니다. 지역 분석 보니까 얘도 거기 뭐 있습니까? 예, 대상 부동산 특성이 지역 내, 지역이 나와 있죠? 다른 부동산 가치 형성에 전반적 영향을 주는 것. 3번도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지역 나와 있죠? 그죠? 4번 가볼까, 이제? 지역 분석, 체유효 이용, 가격 수준. 이거 딱 3개죠? 그럼 이때 뭐 있습니까? 핵심이. 체유효 이용은 무슨 분석? 개별. 가격 수준은 지역 분석. 그죠? 얘가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예, 5번 가보세요. 지역 분석은 체유효용 기준 설정에 도움을 주고 사례 자료 수집의 범위를 밝혀준다. 자, 첫 번째. 요거. 이거 왜 했습니까? 요거 아니야. 내 물건 사례가 가장 멀리 있는 범위까지 설정해 주는 게 동일 수준 아닙니까? 그 보면 지역분 사례자료 범위 설정해 준다고. 그 다음요. 다시 앞에 체유형의 기준을 설정한다. 잠시 이거 문제 꽤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체유형을 파악한다. 이건 뭐예요? 개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범위가 거기 있는 기준 설정하는 기준 설정은 뭘 통해서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 자체를 보고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보니까 상업이면 나도 상업 되겠다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 좀 어려운 건데 보통 이렇게 장난 잘 안 칩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기준 설정 남의 이건 지역 분석. 그냥 그 말 없이 그냥 단지 뭐 있으면 체유형 파악한다 쓰면 이건 개별. 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건 말 장난이지. 자,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1번 인건적 물었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건적 묻는 순간 무조건 누구하고 비교할 거예요, 이제? 오케이. 유사지역과 비교하시라고. 자, 1번. 대상부동 속한 지역.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 가격 형성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잠시 2번은요. 물어볼게요. 2번은 그 말 대신 유사 지역 쓰면 OX. 네? 유사 지역 쓰면 맞는 거지. 자, 이 말에 한번 보세요. 인건지역 현재 같은 동네거든. 용도 같은 지역이란 말이야. 같은 용도가 있는 이 다른 지역도 뭐 유사 지역 아닙니까? 즉 현재 원주시에 보는 중앙시장이 있어. 중앙시장. 요 안에 횟집이 있으면 이건 결국 인건지역이거든요. 요 같은 용도가 있는 지역이지. 또 다른 동네 시장이 있죠. 이거 유사 지역 아닙니까? 얘도 같은 용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2번은 인건지역 쓰든 유사 지역 쓰든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자, 그 다음요. 예, 세 번째. 자, 세 번째. 요 장난치는 거죠. 직접, 간접. 직접. 자, 네 번째 묻거든요. 인건, 지역은 농촌, 도시 개념도 작습니다. 대부분 다 동일한 용도가 있는 지역이 뭐냐고, 이게. 예, 저기 있는 인건 지역. 5번요. 자, 인건 지역은 유사지역과 함께 동일 수권을 구성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인건 지역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겁니다. 그 중에 좀 조심할 건요. 요것만 정리하자고. 2번이 꽤 중요하고요. 3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인건지역에 대한 범위는 그 이용 상태에 따라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뭐 있습니까? 대상물의 체유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인들 인건지역에 이 물리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뭘 보고 판단합니까? 네? 인건지역은 이 물리적 명백한 경우,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명백한 경우는 뭐 어떤 겁니까? 우리 저기 한강, 즉 강남과 강북에 대한 기준 뭐예요? 한강이지. 이게 물리적 명백하다 이렇게. 근데 때에 따라 보면 우리 현재 다시 우리 학원에 대한 인건지역 어디까지예요? 학원에 대한 인건지역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있습니까?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뭐 표준적 이용을 통해서 판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원래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감정평가 지 마음대로. 속된 말로. 근데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항상 그 지역에 있는 표준적 이용을 통해서 판단해 주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체유형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건지역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가변적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인건지역 4번 아셔야 돼.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을 때 좁게 잡을 때 범위 그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넓게 잡으면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사례수 많다. 가격에 대한 정확성 떨어진다. 다시 범위가 좁대. 그럼 사례수가 적다. 가격이 정확하다. 그 구분하시라고. 자, 그 다음요. 예, 23번은 좀, 23, 24는 좀 이따 할 거고요. 넘어갑니다. 26번요. 자, 유사지역. 첫 번째, 반드시 뭐라 해야 돼? 대상부동산 속하지 않는 지역.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유사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인건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과 용도 기록에서 동질적이다. 이거 묻는 거죠? 특성이 유사한 거요. 특성이 용도 기록에서 유사한 겁니다.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간접적 영향 준다. 하자 없는 그냥 넘어가세요. 말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유사 지역은 인건지역 그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수집된 사례 신뢰성이 항상이 좀 문제네. 신뢰성이 대체로 뭐 있으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 유사 지역의 사례로서는 인건지역 사례와 함께 감정평 활용되고 있다. 뭐 크게 하자 없죠? 근데 이걸 보통 볼 때 그래 보지 말고 요거 세 개 있죠? 요거 세 개만 딱 정리하시라고. 세 개만.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7번에 예,
27번, 28번 가볼게요. 28번. 동일 수억권은 항상 그 설명 쭉 되어 있는 마지막 끝에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지역과 유사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상업이나 주거 등이 나오죠. 이건 정답한 게 없습니다. 무조건 맞는 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업지는 보통 상권이 중요한데 대규모 상업지, 소규모 상업지, 보통 상업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대규모 상업지는 뭐 있습니까? 백화점 같은 거지. 소규모 상업지는 뭐 동네 슈퍼거든. 보통 상업지는 뭐냐? 이마트 생각하시면 돼. 그럼 결국은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대규모 상업지, 보통 상업지 또 뭐 있습니까? 소규모 있으면 항상 중심은 소규모입니다. 이마트를 생각하시고 대규모 상권이 더 크지. 소규모는 더 작지. 그래서 항상 대규모는 보통보다 더 크다. 또 소규모는 보통보다 더 좁다. 이래 하시면 돼요. 때에 따라 우리 상업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남대문 시장 같은 거. 남대문 시장 같은 건데. 자, 일단 거기 있는 2번은 그 말이고요. 자, 주거지도 중요한 건 주거지는 항상 중요합니까? 통건. 도심과의 통건 가능 걸 제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세요. 자, 하여튼 그래 보시고 실제 우리 항상 볼 건 5번만 딱 정리하시라고.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후보지 농지의 동일 수요권 범위는 성숙도가 낮은 뭡니까? 농지입니까? 아니면 택지입니까? 택지로 변경될 수 있는 후보지인 현재 쓰고 있는 농지는 말뜻이고요. 그럼 현재 쓰는 용도 써야 되지? 얘는 뭐 있습니까? 농지로 평가되어지도록 하시라고요. 자, 뒷장 가볼게, 이제. 네, 뒷장에 실제로 보통 29, 30, 31번처럼 시험 냅니다. 시험은. 자, 29번에 1번, 요거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요건 뒤에서 할 건데, 좀 이따 할 건데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선택할 때 인건과 유사지역의 물건 선택할 수 있죠. 인건지역은 같은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지역에 있는 사례는 절대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유사지역은 분명히 다른 동네 아닙니까? 유사한 성격이 있지만 동네 분명 다른 거요.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반드시 지역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거기 1번 보니까 유사지역에 있을 땐 지역요인 비교한다. 인건지역에 있으면 지역요인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2번. 인건지역과 동일수요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은 지리적 인접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다만, 이 지역 내 부동산 간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뒷말 필요 없습니다. 인건지역과 인접할 필요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동일수요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 대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왜 씁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수요권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 유사,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주변 다른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결과 얘하고는 비교 안 된다고. 그죠? 오래 하시고. 자, 그 다음요. 4번 통과 5번 갑니다. 5번은 뭐 있습니까? 핵심이 뭐요? 동일수요권은 최원방권이다. 핵심이죠. 자, 그래 보시고 30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 분석, 지역 나 있고, 가격순 나 있죠? 관계없는 거죠. 2번 가볼까요? 개별 분석. 개별 요인 나 있고, 또 끝에 대상 부동산 가치 판정. 이 구체적 가격이죠? 관계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그거 잘 보실게. 채유효 이용 상태를 전제를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화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선 채용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이 뭐지? 전부 다 부동산 가치 이 말이에요. 구체적 가격은 채유형을 통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항상 개별 분석 시는 채용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여기서 움직이는 거지. 그죠? 자체가.
그래서 그 말 하지 없는 거죠.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자, 4번은 개별 분석. 또 뭐나 있습니까? 거기서. 개별 요인, 채용 판정. 좀 개별 설명이죠. 자, 5번 가보죠. 지역은 전체, 개별은 구체, 또 체유, 자, 그 다음까지, 여기까지 맞죠? 체유효용 범위 내에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잠시. 처음 본 용어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말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이 말 이렇게 바꾸시라고. 용어 자체를. 그 체이용 같은 말이 뭐예요?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표준적 이용 같은 말? 자, 그럼 그 말 맞습니까? 개별 분석 범위 내에서 지역 분석 판정한다? 뭔가 이상하지? 그 앞뒤 바뀌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표준적 이용 범위 내에서 채용을 판정해서 대상 분석 가치를 판정한다. 이렇게 쓰면 하셨겠죠. 그죠?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보는 거 앞에 갑니다. 앞에 보니까 자, 23, 24번요. 지금 하고 있는 인권적의 생애 주기는 실제 이 자체를 우리 한때는 이 자체 5개 어떤 문제를 내서 문제 자체가 나왔다고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 문제는 이 자체를 시험 잘 내지 않습니다. 다만 지문 1개 정도 이 속에 끼어든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전체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이 특성이 있는 것만 몇 개만 딱 정리하시라고요.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인권지역에 대한 내용 연수는요. 이 건물이 맨 처음에 특정한 지역이 신도시대에 건설되어서 이게 성장한 후에 어떤 노후화되는 데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이제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 맨 먼저 무슨 소리냐? 현재 이 지역이 신도시가 되어지니까 건물이 서서히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유입하겠죠? 유입된 이런 시기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성장기. 그 다음에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들어섰어. 이런 게 뭐냐? 성숙기.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이 노후화되죠. 노후화되니까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떤 신도시로 이주합니다. 이주함과 동시에 뭐 있습니까? 조금 낮은 수준의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서히 유입된다고. 이런 게 뭐냐? 세택이.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보니까 서서히 주민 구성이 조금 잘 살고 있는 고소득 계층보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구성 비율이 바뀌는 현상이 있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천이기. 마지막에 악학인데 이 악학이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한 3개 있는데 그 3개 특징 보시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집가 변동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주민 유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주로 어떤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인가. 입지 경쟁. 입지 경쟁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니까 첫 번째, 당연히 뭐 있으면 성장기일 때는 집값 뭐합니까? 올라가죠. 그죠? 성숙기는 집값 최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이면서 안정 단계에 있더라. 그 다음에 세탁기는 집값 뭐하죠? 땅값이? 집값이? 그 다음에 천익이 중요합니다. 이때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다 약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요 2개 마시라고. 집가에서는. 그 다음에 주민 유동은 보니까 성장기는 신건물 들어서면 계속 유입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 유동 많겠지. 성수가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서 있는 결과 더 이상 주민 유동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을 것이고 세택이라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과거에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신도시로 넘어가면서 소득이 낮은 분이 서서히 유입되는데 물론 이때 주민 유동이 많긴 많은데 누구하고 서로 비교할까 달라지는데 이때 성숙보다 많습니다. 많지만 이하고는 비교 못해.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안 나온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계층은 신도시가 들어선 결과 건물 좋아지겠죠. 집값 비싸겠지.
이땐 대부분 다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이 유입된다고. 즉, 이 말을 갖다 결국 묶어서 고소득 계층이 많을 것이다. 성숙 마찬가지죠? 근데 세태기는 서서히 뭐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분이 또 다른 신도시 넘어가니까 이제는 고소득 계층이 뭐로 바뀝니까? 우리 이런 걸 무슨 여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향여가가 시작되는 단계가 세택이라고. 그래서 이때 보니까 하향여가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뭐냐? 이게 천이기. 문제는 여기 천이기는요. 아까 설명했지만 주민들 구성 비율이 고소득 계층보다 오히려 뭐 소득이 낮은 저소득이 훨씬 많다고. 이런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입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성장이죠. 아직까지 모든 게 다 들어지지 않는 결과 이때는 서로 좋은 직을 찾을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것만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응? 이렇게만.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고요. 이때 재개발이 발생되는 시점 언제요? 언제? 요 둘 사이. 세택여 천이 사이입니다. 이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요. 다시 뭐로 바뀌죠? 자, 이게 무슨 여가지? 상향여가죠? 이 말 꽤 중요한 거요.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성장기는 무슨 여가? 상향여가. 세택여 천이기는 무슨 여가? 요 두 개 구분하시라고. 응?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24번. 자, 24번 보니까요. 1번. 성숙기는 주변지역의 기능이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을 보이는 시기다. 이럴 때 무슨 여가? 아무 여가 없어요. 상향 이런 말 쓰면 안 돼. 앞에 말 가벼운 상승 현상을 보인다. 여기까지 끝나야 돼. 이젠 절대 여보세요. 여가란 말 쓸 수 있는 딱 두 개야. 성장기와 요 사이라고. 요거 상향, 요거 하향이라고. 얘는 아무 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냥 뒤에 뭐 있으면 거기 있는 말은 그냥 말 안 될 것이고 2번 천이기는 하향여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계속입니까? 일시적이요.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일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기는 집가가 비교적 활발하고 세태기는 에서 전환되는 시기다. OX. 보세요. 자, 성장 집값 올라가지 계속. 세태기가 거꾸로 꺾이는 시점이지. 저기 전환되는 시점이다. 여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거 넣고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난 시기. 즉 경제적 내용 연수가 경과된 시기 무조건 이거 세택이야. 이 말은 뭔가 하면 물어보자고. 자, 세택이는 하자 보수비하고 집값 상승 누가 더 큽니까? 그럼 이때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난 시기입니다.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일단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번부터 하는데, 좀 일단 쉬었다 할게요.